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3기 신도시 물량을 축소한다라는 기사가 나돌던데요. 서울 고가 아파트 잡기 위해 아직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은 작년 12월 계양, 왕수, 교산, 과천 네 군데에서 12만 호로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 서울 시내 짜투리 부지 활용해서 3만 호, 재건마을 성동구치소 3만 호 등에서 19만 호 정도가 발표가 한 상태고요. 이제 올해 6월에 11만 호 남은 잔여 물량이 있는데 여기를 어디로 짓느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 지역은 뭐 광명이나 고양이나 시흥 등등 여러 군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새 아파트 가격 하락한다라는 소리 나오니까 어라 이상한 소리가 기어 나옵니다. 이게 주택시장 침체에 3기 신도시 남은 11만 가구 축소되나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요지는 국토부에서 시장 상황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이제 축소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얘기를 좀 더 풀어보자면 기존 신도시 거주자는 인구수도 앞으로 주는데 빈집을 막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계속해야 되나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우리 쪽 신도시에 교통대책이나 더 마련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부는 아파트값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제 아파트값 상승이 진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추가 공급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즉 정책이 우리가 시행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으니까, 그리고 시장을 잡았으니까 나는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 그래서 신도시 추가 발표로 그쪽 지역에 땅 투기를 막는 것도 시장 안정화에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다면 교통 대책과 함께하는 주택 공급 검토를 계속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서울의 공급 물량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관련해서 최근에 미분양이 좀 대거 발생 조짐이 슬슬 보이고, 미분양에 대한 책임 소재에서 공급을 과다하게 늘려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핵심이 아니죠. 핵심은 공급 물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파트 값이 비싸서 미분양이 난 거겠죠. 그래서 서울시 아파트 공급 물량을 보면 13년부터 해서 3만 호부터 5만 호 수준까지 20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올해 제일 많은 5만 호 정도의 물량이 공급이 되는데요. 문제는 21년도와 22년도에 공급이 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주택 공급 선행 집행 건축행위 허가 건수가 17년도에 1.3만 건, 18년도에 1.1만 건으로 해서 좀 작습니다. 양이 작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허가나고 나서 3년 후부터 공급이 되기 때문에 21년도하고 2022년은 4만 호, 5만 호 수준으로 공급했던 과거 대비해서 물량이 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새롭게 공급되는 건 3기 신도시 물량인데 2023년도부터 입주를 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만 호도 취소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공급 계획을 세워서 2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21년에 22년도에 좀 적더라도 23년도에 입주를 보고 사람들이 아파트를 무리해서 사지 않게끔 하는 좀 해안이 필요하겠죠. 아니 근데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시고, 3기 신도시 아무리 지어봐야 의미 없다, 서울 비싼 아파트값 잡기 위해선 의미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공급은 서울이 아니라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현재 비싼 서울 아파트값 잡으려고 외곽에 아무리 공급을 늘려봤자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요런 사유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 현실을 보자면 서울에 아파트 지을 택지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려면 기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현재 비싼 서울 아파트 값에다가 실수요 자금 몰릴 거고 투기 자금 다 몰려서 더 비싸지겠죠. 그러면은 남은 대안은 교통의 불편함이 없게 신도시를 잘 조성해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이랑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가구 수를, 인구를 좀 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서울을 이제 강북, 강남별로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으로 나누어서 서울 가구 수 대비 아파트 양이 얼마나 부족한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강북 서부권,
즉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입니다. 47만 가구 대비해서 빌라와 아파트 합쳐봐야 66%이고요. 그리고 2인 이상 가구가 살기 마지노선인 12평 이상 아파트 보급률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강북 중부권, 그리고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는 약 50만 가구 대비해서 아파트의 비율이 32%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강북 동부권, 즉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는 95만 가구 대비해서 아파트가 36% 정도 수준이고요. 강남 서남권, 즉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는 84만 가구 대비해서 31만 호로 아파트가 37%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 중부권,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는 가구 수가 57만 가구 대비해서 주택 비율 아파트가 16만 7천호로 30% 비율이고요. 강남 동남권은 그래도 좀 상황이 괜찮은데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62만 가구 대비해서 27만 호 정도로 약 44%, 즉 전체 권역 중에서는 제일 높은 아파트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동남권인 강남, 송파, 강동이 최근 입주 물량 증가로 가구 수 대비 12평 이상 아파트 비율이 44%로 선방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대 수준이죠. 그래서 살만한 아파트 절대량이 부족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상기 신도시는 빨간색 원으로 쳐진 네 군데가 배우지로 버티고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고 지금 절대량이 부족해서 가치 대비 비싸진 아파트값 때문에 제대로 된 주거지에서 못 사시는 분들 위해서 지금부터 급하게 검토해서 사람 안 찾는 지방 소외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예산 쏟지 말고 이기 신도시에 살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추가 교통 인프라 확보하고 수도권 주변 지역 뭐 광명시흥 가밀지구 등등 해서 이쪽에도 추가로 교통 대책이 마련된 주택 공급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기 신도시 11만 호 공급 중단하는 건 12평 이상 아파트에 못 사시는 서울 가구 70%를 무시하는 처사이고요. 70%는 비싼 아파트 가격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원룸, 투룸, 쓰리룸 등 빌라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것도 빌라도 싼 건 아니에요. 빌라도 전세 가격만 3억에서 4억 하거든요. 그래서 그 3, 4억 정도로 서울 인근 상기 신도시에 입주하고 서울에 안 살아도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문화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10년, 20년 신경을 쓴다면 지금 비싼 고가 서울 아파트 값도 잡히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살만한 주거지 만들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교통해야죠. 자연 환경 만들어야죠. 교육 환경도 만들어야죠. 또 직장도 가꿔야 되고 편의시설도 마련해야 되는 등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요. 단기적인 이런 시장 상황에 만족하고 흔들리지 말고 10년, 20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끈질기게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쪽쪽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